std functional이죠. functional. std functional. 뭐 이렇게 void int 이렇게 쓰던가? 맞나요? 아닌가? void 이렇게만 넣으면 되나? 전달인자? 반환값도 어디 넣어야 되는데? 아, 괄호. 이렇게 함수의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가 있고, 요거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그 함수 포인터를 좀 기억을 해놔야죠. 우리가 함수 포인터.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dd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함수 포인터 넣고 싶을 때, 요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건가? 이렇게 있네. 함수 포인터 int. 그래서 이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함수 포인터 변수 이 친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을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F11 들어가면 이 add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함수 포인터였죠. 왜? 함수도 결국 메모리 공간에 있고 해당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다가 저장해 놔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생각보다 이제 불편한 점들이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단순하게 전역 함수 정도는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멤버 함수를 함수 포인터 객체에 사용하고 싶다든지 뭐 등등등등.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멤버 함수 만들어진 거에다가 필요한 그 인자들을 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걸 우리가 그때그때 직접 구현해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함수 포인터 자체를 좀 객체화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랑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 이제 우리가 그 std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똑같이 호출하면 마찬가지로 저 위에가 들어갈 겁니다. 맞죠? 이 std bind를 통해서 묶어주고 그걸 통해서 뭐 지금 여기는 뭐 요거 들어갔는데 그 멤버 함수를 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std 펑션이고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펑셔널.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 이벤트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친구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 2D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면 스파인 애니메이션 콜백도 있어요. 구조가. 그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애니메이션을 여기 완료했을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 그리고 특정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바꿨죠. 지금 런에서 점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 런의 엔드로 호출시키고요. 점프의 스타트로 호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컴플리트, 엔드 이 구조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나중에 똑같이. 이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 포인터를 넣어서 이 특정 함수가 호출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점프를 내가 딱 그 총 쏘는 애니메이션인데 총 쏘는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야. 딱 끝났을 때 총알이 발사되게 하고 싶다. 그럼 컴플리트 호출해가지고 넣으면 되죠. 그리고 달리기와 저기
걷기가 바뀌었을 때 중간에 능력치를 바꿔주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벤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멤버 함수 내부에서 함수 포인트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편리한 기능들이 STL에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쓸 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당장 뭘 딱히 저랑 같이 뭐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해봤자 어차피 내일 되면 바로 까먹어요. 이해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왜냐면 우리가 함수형으로 뭔가 프로그래밍 한 적이 많지 않거든요, 게임에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그 메시지 함수, 윈도우 메시지 함수 처리하는 방식 고칠 때랑, 그리고 이벤트 시스템, 애니메이션, 뭐 게임 로직 등등 이런 거 만들 때, 그때 요거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활용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10번인가요? 10번? 10번. 펑션. 자, 멤버 함수랑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벤트 콜백 함수로 이렇게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냥 읽어만 보세요. 어차피 당장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펑션은 있고, 그리고 메모리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많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요거 F1 누르시면 이동하거든요. 해당 그 쪽으로. 여기 안 나오네요. MSDN의 메모리 딱 들어갔죠? 그럼 이 헤더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함수들이 여기 쫙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자고 하면 객체 실제 주소를 가져오는 뭔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인터프리터 캐스트 이런 거 아닌가? 요거 온라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 맞춤 사양에 따라 지정된 크기의 스토리지를 지정된 스토리지의 첫 번째 가능한 주소에 맞춰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거를 뭐 패딩을 해가지고 이 앞쪽에 맞춘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그런 작업들이겠죠? 영어로 봐야 되는데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Atomic Compare Exchange Strong. 이거 제가 알기로는 메모리 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연산하는 뭐 그런 함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산이나 이런 단위들을 그 메모리 관련된 단위에서 작업들이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포인터,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뭐 넘어갔을 때 처리나 뭐 그런 것들에 관련된 함수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자, 요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11번. 한번 쭉 보기만 하고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1번. 자, 여러분들 memset 들어보셨죠? memset. 메모리를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그런 함수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memset 말고 memcopy.
메모리 복사해주는 함수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컴페어 메모리 블록 바이트 단위로 비교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단순 메모리를 안에서 블록 바이트 단위로 비교할 거기 때문에 다 보이드형 포인터 들어갑니다. 보이드형. 시작 주소만 알면 되니까. 내부에서 너가 무슨 메모리 클래스 형태든 인트 형태든 뭐든 우리는 4바이트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1바이트 단위로 안에서 비교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실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0.123과 0.123을 이렇게 비교를 해도 같이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실수는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 부동소수점 방식을 좀 이해를 하시면 뒤에 0000001이고 여기는 0000002일 수 있어요. 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실수 오차. 이런 거 이제 메모리 단위로 비교해버리게 되면 그 오차까지 잡아내겠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 메모리 관련된 것들. 이 친구도 뭐 당장 이해를 하실 것보다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스마트 포인터 우리가 좀 알고 있었죠. 스마트 포인터. 그런 것도 이제 이 메모리 점 헤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동적 할당을 해주면 지워줘야 되거든요. 딜리트로 호출해서. 근데 그런 관련된 작업들을 간단하게 이 친구가 진행을 해줍니다. 뭔가 자기만의 로직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는데 요거는 추후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요런 스마트 포인터가 있다 정도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STL을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쭉 돌아봤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온 건 그렇게 중요한 게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숙제하시고 작업하실 때는 이 위쪽을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벡터랑 뭐 맵이랑 리스트랑.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숙제 아마 아직 다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딱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난 다 되고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은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만의 자기 코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추석도 달아주시고 if문은 또 여러 개 쓰여 있지 않은지 해서 함수로 잘 묶어주시고 그런 걸 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제 푸셨을 거잖아요. 뭐 총알도 구현해오고 뭐 하셨을 텐데 그걸 아마 이제 뭐 벡터를 잘 찾아서 사용하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든 자료 구조를 이 STL을 이용해서 바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충돌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어노더드 맵이나 뭐 std 맵 이런 거 쓰면 조금 더 효율적일 거고 아니면은 저기 총알 같은 거 개수 해서 객체 만들 때는 벡터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거 바꾸는 작업을 숙제로 진행해 주세요. 내가 사용한 그쵸. 스프라이트 시트 슬라이스는 자른다는 건가요? 자른다는 거? 이렇게 된 그림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재생시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보통 모여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재생시키면 됩니다. 보통 웬만한 것들은 이 모여있는 게 규격이 다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규격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이 스프라이트가 그 하나의 파일로 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마다. 그쵸? 그러면 그 파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재생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 근데 어떤 스프라이트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막 껴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는 그 못 써요. 이제 툴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는 뭐 그런 걸 만들면 되는데 그 툴 만드는 데만 한 2달 쓴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상. 그럼 게임을 만들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생긴 그 이미지 리소스를 구해 놓으시면 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이렇게 되는 거라도 괜찮다. 파일 기준으로도. 좀 질문 해결되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내 게임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그 리소스를 뜯은 게 아니라 아마 누가 그냥 이미지를 캡처해갖고 이렇게 하나씩 다 그냥 넣어놓은 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확률이 커서 그러면 다른 게임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리소스 작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게임을 중간에 바꾸신다 하더라도. 요거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그쯤이면 애니메이션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작업 들어가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작업이. 그러면 저희 뭐야 몬스터 플레이어 뭐 보스 몬스터 애니메이션 다 다르잖아요. 이거 로직만 짜고 있다 보면 일주일, 이주일 금방 갑니다. 이때부터는 숙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완료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가 30개인데 내가 뭐 일주일 만에 30개 애니메이션 처리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어 하나 일주일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다음 주 때부터는 숙제가 더 항상 진도보다 느릴 겁니다. 지금은 거의 진도에 맞춰 숙제를 항상 그때 잘 해오시잖아요. 그 딱 제가 숙제 내드린 것만큼. 그래서 캐릭터 들어가고 하기 시작하면은 숙제가 훨씬 쌓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다들 다들 일단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걸로 한번 바꾸셔가지고 저기 숙제했던 것들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금요일쯤 그때쯤 한번 또 다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숙제하신 거를.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은 바로 또 진도 나가고 좀 치명적인 것들이 보인다. 그런 거 이제 같이 리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그죠? 독감이 요새 유행이라던데 보험 조심 잘 하셔가지고 또 게임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아, 네. 그 화면 한번 공유 띄워주셔서